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루코즈 한 분자를 분해했을 때 만들어지는 총 ATP의 숫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는 글라이콜라이시스, 그 다음에 파이루빅 액시드가 마이토콘드리아의 TCA 사이클로 또는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곳에 전달이 되어서 FAD나 NAD를 환원시키고요. FADH, NADH가 최종적으로 전자전달계에 사용이 돼서 뭐예요?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 그쵸? 산화,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 만들어질 수 있는 ATP의 숫자는 theoretically 또는 actually 해서 뭐 2 또는 3 또는 2.5 또는 1.5 이런 식으로 실제 만들어진 숫자와 이론적인 숫자를 계산을 해서 처음에 글라이콜라이시스와 전자전달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변함없는 생산 숫자 4개에 32개나 34개에 합쳐지면은 36개나 38개 이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고요. 20개나 30개나 32개 또는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TP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방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글루코즈가 다른 소스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랬을 때 글루코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몸에 원활한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필요 없는 에너지의 저장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이제 인터 컨버전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생체 내에서 전환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약간 뭐 얘기는 했었는데요. 글라이코제네시스나 글라이코지노라이시스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용어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글라이코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글라이코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셀이 글루코즈를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즈는 혈액 내에 오래 있으면은 안 좋죠. 혈액 내의 글루코즈 농도가 높게 유지함으로써 질병할 수 있는 나타나는 질병이 우리가 아는 당뇨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글루코즈는 혈액 안으로 혈액에서부터 세포로 빨리 저장이 되고요. 글루코즈 형태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세포에서의 저장의 형태, 글라이코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즈가 커다란 라지 몰레큘로 합성이 되고요. 그 형태가 이제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글라이코젠이 저장되는 곳이 리버하고 스켈레터 머슬이죠. 그리고 카디악 머슬, 그러니까 근육하고 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을 형성하는 과정, 어디로부터? From glucose via glycogenesis죠. 그래서 글라이코제네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즈가 글라이코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어디서? 간이나 근육에서. 그래서 글루코즈가 인산화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통해서 다른 형태의 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서로 조인,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6개의 탄소로 구성된 글루코즈가 가지 연결이 되면서 글라이코젠을 형성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글라이코젠 라이시스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글라이코젠을 라이시스 분해하는 과정을 글라이코젠 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루코즈의 섭취가 작아진다. 그러면은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라이코젠이 브레이크 돼서 다시 글루코즈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즈 1 포스페이트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글라이코젠이 포스포라이시스로
포스포릴레이즈라는 거는 포스페이트, 이늘 레이즈 제거하는 효소를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글루코즈 1 포스페이트, 글루코즈의 1번 탄소에 인산화되어 있는 요 I에서 포스포릴레이즈에 의해 인이 제거가 되면 글루코즈는 자유로운 상태로 간에서 빠져나와서 혈액으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글루코즈의 세포 바깥으로의 용출을 막기 위해서 세포 안에서 ATP를 사용해서 포스포릴레이션, 인을 붙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글루코즈가 혈액 내에서 섭취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ADP로 저는 포스페이시 하나 빠진다는 소리죠. 예, 매니티슈예요. 다양한 조직에 글루코즈가 업테이크 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저장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인이 먼저 결합이 되게 되고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이 되기 위해서 글루코즈 1 포스페이트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페이트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합을 해서 큰 분자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큰 분자 형태에서 다시 분해가 되기 시작할 때를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글라이코제노시스, 글라이코제네시스죠. 글라이코제네시스. 이건 글라이코제노라이시스. 포스페이시 들어가면서 글루코즈 1 포스페이시 되고 글루코즈 6 포스페이시 됐다가 리버에서 포스페이시 떨어져 나간다. 포스포릴레이즈. 그러면 다시 글루코즈의 형태로 블러드로 공급이 되는 거죠. 물론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가 플럭토즈 6 포스페이트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루코즈가 혈액 내에서 공급이 안 되면 저장되어 있던 글라이코젠을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로 전환을 시켜서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글라이코젠을 글루코즈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장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리버예요, 리버. 왜? 간에만 글루코즈의 6포스페이트죠. 6번에 있는 포스페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 인 리버라고 되어 있죠. 글루코즈가 글라이코젠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고요. 글루코즈 1 포스페이트. 근데 이거는 세포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요 리버에서 글루코즈 6 포스파테이즈라는 효소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아이가 포스페이트를 제거해서 글루코즈 형태로 만들어주면 블러드스트림, 혈액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간에서 이러한 효소 글루코즈 6 포스파테이즈.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사이클의 형태를 갖고 있다, 순환 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 대표적인 순환 고리가 이 코리 사이클입니다. 이 코리 사이클이 뭔지 봅시다. 이 코리 사이클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글루코즈, 앞에서 말했던 글루코즈가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고 다시 글라이코젠에서 글루코즈로 돌아오고 그런 형태만을 단순히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형태의 글루코즈의 전환, 저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락틱 엑시드, 락틱 엑시드가 언제 나타나나요? 퍼멘테이션, 발효.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 중에 파이루빅 엑시드가 산소가 없는 상태, 언에어로빅 상태에서는 락틱 엑시드로 전환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락틱 엑시드가 근육이나 이런 곳에서 셀룰라 레스피레이션, 트로피드스 카본 다이옥사이드 앤 워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소스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켈레톤 머슬에서 이런 락틱 애시드가 너무 많이 생산될 경우 이 락틱 애시드는 간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왜? 간이 우리 몸에 대부분의 물질들의 전환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락틱 애시드가 간으로 보내지게 되면은 여기 LDH라고 하는 락틱 애시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효소가 간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락틱 애시드에서 디하이드로게네이즈, 말 그대로
파이루빅 액시드가 수소가 2개 들어가면 락틱 액시드가 됐었어요. 그럼 말씀드린 요 하이드로게네이즈는 D예요. 하이드로젠을 제거하는 효소겠죠. LDH, 락틱 액시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수소를 없애면 락틱 액시드가 파이루빅 액시드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는 NAD를 다시 환원시킬 거고요. 요 파이루빅 액시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세틱 액시드로 전환된 다음에 코에이 엔자임하고 결합하면은 아세틸 코에이가 되고 아세틸 코에이가 옥살로 아세테이트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의 최종 산물과 결합을 하면 다시 6탄당의 사이트릭 액시드가 돼서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을 돌게 되겠죠. 오케이? 여하튼 코리 사이클이라는 거는 잉여의 근육에 남아있는 락틱 액시드를 활용해서 다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파이루빅 액시드가 앞에서 수소 2개가 공급이 되면서 락틱 액시드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만 일어날 수 있다? Only liver, 간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The liver can convert pyruvic acid to glucose 6-phosphate이죠. 역으로 코리사이클,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역으로 돌리면은 파이루빅 액시드에서 다시 위로 플럭토즈 6-phosphate, 글루코즈 6-phosphate 그 다음에 글루코즈 포스파테이즈에 의해서 리버스 글라이콜라시스라고 불렀죠. 거꾸로 파이루빅 액시드에서 글루코즈를 또는 글라이코젠을 만드는 거예요. 파이루빅 액시드 글루코즈가 되면 이거를 뭐예요? 당의 요소가 아닌 글루코즈가 아닌 것에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어가 3개가 나왔어요. 글라이코제노라이시스, 글라이코제네시스, 글라이코젠네시스, 그 다음에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그래서 새로운 글루코즈를 non carbohydrate 모레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소스가 아닌 곳에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피드에서 글루코즈, 프로테인에서 글루코즈, 또는 파이루빅 액시드에서 리버스 글라이콜라이시스 역으로 해당 과정을 돌려서 글루코즈를 만드는 것을 다 통틀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라이코젠을 만드는 거는 글라이코제네시스, 글라이코젠을 분해하는 거는 글라이코제노라이시스. 이렇게 그래서 글루코즈가 다시 근육으로 돌아가서 사용이 되면은 코리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켈레톤 머슬에서 글라이코젠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분해가 되면서 당이 모자랄 테니까요.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파이루빅 액시드를 거쳐서 락틱 액시드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한 경우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근데 너무 많은 락틱 액시드가 근육에 쌓이게 되면은 에너지로 사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원래의 에너지원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락틱 액시드를 블러드로 내보내게 되고 둥둥둥둥둥 이동을 해서 간으로 간다는 거죠. 간으로 가는 이유는 락틱 액시드를 다시 글루코즈의 소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소가 어디에만 있다? Where? 리버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락틱 액시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수소를 제거하게 되면은 파이루빅 액시드가 되고요. 파이루빅 액시드는 해당 과정의 역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스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간에서 다시 글루코즈 6-포스페이스를 글라이코제네시스로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글루코즈 6-포스페이스에서 포스페이스를 제거함으로써 포스파테이즈로 글루코즈가 자유롭게 혈액으로 나와서 다시 근육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혈액에 있을 때는 글루코즈,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인을 사용해서 결합함으로써 글루코즈 6-포스페이스 형태로 세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그러한 사이클이 형성이 됩니다.
무슨 사이클이라고 그런다고요? 코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코리 사이클.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용어를 정리를 해 놓으면은 글라이콜라이시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당 과정이에요. 글라이콜라이시스 글루코즈가 5-액시로 전환되는 거. 글라이코제네시스 글라이코젠을 만드는 과정.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 글라이코젠을 분해하는 과정. 이 과정은 세포에서 일어나죠. 간이나 어디 근육세포에서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 글라이코제네시스,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 글루코즈 6포스페이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에너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 다음에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탄수화물 소스가 아닌 곳에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 리포제네시스. 제네시스 나오면 이제 딱 감 잡았죠. 제네시스 합성이에요. 리포제네시스 지방을 만드는 과정. 리폴라이시스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 키토제네시스 케톤 바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케톤 바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이 됐었어요. 어떤 소스? 지방에 변형된 에너지원 소스예요. 오케이. 여기 뭐에서부터 만들어지나? 페릭 액시드 지방 산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왜? 대부분의 에너지 물질들을 전환해주는 아까 글루코즈 6포스파테이즈 그러니까 포스파테이즈 포스포인을 제거해주는 효소나 또는 LDH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포스파테이즈 이런 효소들이 다 어디만 존재한다? 간에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즈를 만들 수 있는 인터 컨버전 내부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터 컨버전이라는 개념 잘 이해하시고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인터 컨버전이라는 개념을 바로 연결지어서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글루코즈의 다른 소스 파이루빅 액시드 해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든지 해당 과정을 통해서 파이루빅 액시드가 만들어지고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든지 또는 파이루빅 액시드가 락틱 액시드로 전환이 되든지 락틱 액시드가 코리 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근육에서 간으로 간에서 글루코즈를 만들어줘서 근육으로 코리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 컨버전의 과정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 여기서 끊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리피드하고 프로테인의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